횡단보도가 일단 없고 네.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없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이죠. 이 경사도를 좀 낮춰야 되니까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서울시청을 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좀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니하고 저는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피했죠. 너무 일부러. 마음 아프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언니가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바릅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소중한 한 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CN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평소보다 많이 밝아진 느낌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분, 동작을 지역구로 하시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스튜디오가 매우 밝아졌다고 했는데 동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소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총선 당시에 같은 판사 출신이면서 아주 거물급 정치인과 맞붙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게 이겼다 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때 좀 회상하시면서 우리 동작 국민과 또 HC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어떻게든 극복이 돼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극복이 돼서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지역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국회의원이 되시겠다고 선거운동 할 때 멋모르고 나오셨는데 그때 상당히 힘들었죠. 어땠습니까? 선거운동 할 때 이제 그때가 또 코로나가 시작이 됐던 그랬죠. 때잖아요. 그래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신데 그분들 이제 상점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를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사실은 문 열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같이 그 구의원분들이 저를 막 등에서 밀어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고 굉장히 그렇게 쑥스럽게 선거운동을 했었죠. 네. 당시에 저도 뭐 뵀었는데 되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네. 코로나로 다 씨름하고 계신데 네. 뭐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하시기가 그렇죠.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인지도가 낮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를 많이 알려야 되는 강박감이 있었고 그랬죠.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할 거라는 약속 외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지역 구민들 뵐 때마다 굉장히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도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그러시는지 하여튼 저를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용기가 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는 용기를 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만나신 분도 계시고 기억에 있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다 그 지지 받으셔가지고 네. 열심히 의정 활동하실 거라고 기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수진 의원과 국회 의정 활동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그 입법 활동이 좀 눈에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압수수색할 때 이 당사자한테 영장, 그러니까 영장이라는 게 이제 강제 처분을 띠고 있는 이제 법관의 어떤 일종의 명령사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 영장, 이 영장을 보여주자. 그리고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데 영장이라 하면 좀 일반인 생각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존재긴 한데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영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를 하셨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번 결렬이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야당과 이제 법무부 차관, 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의 반대로 이제 결렬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위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한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아니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근데 그게 법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반응들을 보이세요. 근데 정말 형사소송법 제정된 지 거의 70년이 됐는데 이 조항이 지금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본회의에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공포가 되니까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법 전문가시다 보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법을 판단하다가 이제 법을 만들게 됐으면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할 거 아니냐. 소위 요즘 유행하는 뭐 시너지가 날 거 아니냐. 주변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입법 활동할 때 조언도 구하시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진짜 그 법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헌법 원리를 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게 헌법에 이렇게 기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인지, 특히 국민의 인권, 기본권에 맞는 법인지 네. 이런 면에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주변의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부탁을 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월급 더. 월급을 그분들한테 밥 사달라고. 예. 그런 면에서는 법이 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조언하시고 하는 것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보람을 느끼고 네, 있어요. 네, 네.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국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 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계셨고 여성가족위원회도 계셨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고 주요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뭐 상임위를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내가 이 일은 참 잘한 것 같다. 내지는 이 법은 좀 제대로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군대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이제 잃게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성폭행이 있고 난 후에 군대 내 조직적 은폐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군대 내 그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작년 말에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군인권보호관이 이제 여러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군인권 침해라는 게 폭언, 폭행, 뭐 왕따 이런 것도 더군다나 성폭력, 성희롱까지 다 포함이 되죠. 군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 군인권보호관이 군대 부대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군인들도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죠. 굉장한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네. 그럼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군인권 보호관이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런 게 먼저 좀 만들어졌으면은 그러니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분들 막을 수 있었겠죠. 아쉽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꼭 통과됐으면 하는 법들이 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은 이제 소규모 기업들은 자기들의 핵심 기술을 탈취당하면 다 망하는 거죠. 예. 근데 법정에 가서 아무리 입증을 하려고 해도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개정안을 냈어요. 네. 그래서 법관의 명령하에 공장에 가서 조사관을 파견해서 네. 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독일에서도 이미 다 실시되고 있는 네. 법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 법도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자 제한법상 우리 최고 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거를 13%로 내리는 네. 법안을 냈고, 또 대법법에서도 그렇게 최고 이율을 넘어서 이자를 받는 대법자들이 그렇게 위반을 3번 이상 하면 영업 정지까지 등록 취소까지 하게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민생과 네, 관련된. 그럼요. 요즘 너무 힘든데 그렇죠. 예, 민생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네. 바랍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자꾸 육성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국가에서도 지원을 네. 하고 네. 자치단체에서도 막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법안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HCN 특별대담 동작을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죠. 그 동작을의 그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 사당 르네상스 예, 이 사업인데 사당역하고 이수역 일대에 상권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젊은 소비층들을 유입을 해서 대표적 상권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인데요. 이제 상권을 지역 특색에 맞게 이제 활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네. 그런 상권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또 그 거리에서 문화적인 생활도 같이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가서 시장도 보고 뭐 거기서 조그마한 축제도 좀 즐겨보고 네. 음악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뭐 꽃도 많이 이렇게 심어놓고 해서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 스마트 그다음에 친환경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켓 옛날 뭐 전통시장 하면은 예. 그냥 물건 사서 오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네네네. 뭐 그럼요. 먹을거리, 예.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네.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총 예산이 거의 100억이 들어요. 많이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5개년 계획인데요. 예. 벌써 작년에 이미 이제 뭐 브랜드 네이밍 그다음에 뭐 상인 이제 역량 강화 교육부터 시작해서 동아리도 구성해보고 작년에 이미 많이 사업 추진단에서 좀 많이 했고 네. 올해는 이제 그게 재단이 설립이 됩니다. 네. 재단이 설립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그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말하자면 이렇게 소통을 하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사업 추진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소통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과 이제 그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민들 사이에서 잘 모르니까 잘 알려주지 않고 대화가 좀 부족해서 약간의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간담회를 여러 번 열고 그걸 정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했죠. 네. 그래서 뭐 의견도 많이 주고 받으시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제일 주민들, 잘하시겠죠. 또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적 인프라만 까는 게 아니라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뭐 네. 전통시장도 많이 가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스튜디오가 밝아졌다 하는 게 이제 의원님도 자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사진이 참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가신 거죠? 흑석 시장인데요. 네. 그 호떡을 지금 파시는 우리 아주머니께서 호떡을 너무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서 호떡을 사 먹으려고요. 호떡 파는 데가 이게 드문데 요즘 우리 많지 흑석시장에는 호떡을 진짜 네. 하시더라고요. 동작 구민 여러분, 저 이수진 의원이 단골 호떡집인데 상호는 이제 알아서 가시지만 뭐 하나 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네, 맞아요. 이수진 네. 의원을 파세요. 예. 이수진 의원 보고 왔다고. 오, 저 예. 판다고 더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여담이었고요. 네. 지역 현안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네, 네. 사당 5동 롯데캐슬 골든포레 아파트 단지라고 있어요. 네, 이 네, 앞에 네. 이제 횡단보도 설치 요청 민원이 있는데, 아니 뭐 횡단보도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민원까지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수면 안에 있더라고요. 물론 네. 횡단보도나 신호체계 바꾸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어떤 민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제 그 굉장한 민원이었어요. 네. 사실은 거기가 이제 반대 사당로. 사당 정문 앞에 네. 사당로 이제 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일단 없고 네.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이 정류장이 없어요. 없어서. 이쪽에 있는데 저쪽엔 없죠. 굉장히 불편한 그렇죠. 상황이죠. 이쪽 숨을 쓰시는데 저쪽으로는 네, 못 근데 가니까. 이제 경사도가 높으니까 예, 예, 경사도가 그동안 경찰청에서는 안전하지 않다. 네. 그래서 절대 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네, 네. 알려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나와서 직접 나오셨어요. 네, 네.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시, 동대구청,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4개 기관을 다 불러가지고 다 모으셨군요.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적극 행정으로 이 4기관을 묶어가지고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은 설치를 하는 걸로 했고 네.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이죠. 이 경사도를 좀 낮춰야 되니까 성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서울시 도로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협조가 너무나 필요한데 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서울시청을 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하고는 좀 소통이 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소통을 좀 해보려고요. 예. 사랑의 횡단. 서로 서로 만나야 하잖아요. 예. 뭐 주민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는 이게 서울시가 하셔야죠.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신 내용이니까 잘 됐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제 주요 법안 처리 또 그 과정에도 막 참여를 하시고 또 지역 현안 이런 거 계속 다 챙기시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책 읽을 시간 있으세요? 제가 원래 책 읽는 게 사실은 취미였는데 예. 국회에 와서 책을 읽으려고만 하면 막 마구마구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서 책을 몇 장 읽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 그래도 제가 끝까지 읽어보려고 노력했던 게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네. 그 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이죠? 이 책은 진짜 제가 거의 그래도 통독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셨고 한때 그 정의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안 읽으면 안 되는 막 필독서 막 그러니까. 졸면서 계속 봤던 네네네. 그 기억이 있고 그 능력주의가 가져오는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네. 피폐 또 불균형 그래서 차별 막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걸 좀 기억이 되는데 네. 어느 분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어느 분야? 예, 누가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나.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네. 많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화이트 칼라 엘리트들 뭐 이런 분들이 제발 좀 읽어줬으면 제발 좀.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어요. 의원님께 네. 책을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공정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 드리고 네. 또 한 권은 네. 또 이제 의원님이 선정하신 책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거 선거법과 관계없이 뭐 다른 네네. 지역구에 그럼요. 제가 뭐 주는 거 아니니까.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수진 의원과 지역 현안 또 국회 활동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 그 총선 때 선거운동 나오셨을 때 보통 이제 선거 유세차를 타고 이렇게 선거운동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선거 그 지원 유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니께서 한번 나온 적 있으세요. 아, 예. 선거운동 유세차 언니가 타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우리 이수진 후보 뭐 지지해 주세요 막 하고 하던 말씀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여러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후보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지지해 주세요 하는 그 몇 마디를 쭉 하시는 과정에 당시 후보께서 이건께서 펑펑 우시더라고 옆에서요. 엄청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 그 임종석 실장도 아마 그 차에서 되게 그 남편분도 뭐 진정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막 펑펑 우셨어요? 언니가 지원 유세하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예. 그때 울었던 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뿐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사실은 많은 이제 정신적인 좀 이제 소외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언니가 그 학교 사활을 하면서 뭐 8만 원의 월급으로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생활보호 대상 이제 극빈자였죠. 생활보호 대상. 네, 극빈자였고 굉장히 뭐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아프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엄마 위주로 다 자식들이 거꾸로 이제 계속 이렇게 돌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고 근데 사실 좀 돌이키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니하고 저는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피했죠.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선거에 나오면서 언니가 그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걸 또 이렇게 마음 아프게 서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센 캐릭터, 센 언니라고 이렇게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한 일화로 뭐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선생님들이 책을 보내주시고 뭐 학교도 쉬고 또 엄마 맞아요. 제가 사실은 6학년을 전혀 못 다녔습니다. 한 그러니까, 학년을 비우셨어요. 네,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병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없으니까. 제가 1년 동안 엄마를 병간호를 병원에서 6학년인데. 네. 그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책을 갖다 주셨어요 병원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책으로 공부를 해서 6학년을 보낸 거죠. 야. 그리고 바로 중학교를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병원에 이제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잤으니까 엄마 아이고. 옆에서. 그래서 병원 가는 걸 참 싫어해요. 네. 그 당시에 책을 주셨던 선생님 기억하세요? 지금 저랑 통화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야, 정말 인생의 은인이시네요. 네네네. 한 말씀 선생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통화도 하시지만. 선생님께서 그 책을 몇 권을 갖고 그 전북대학 병원에 저를 찾아와 주신 그 모습 지금도 정말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차진수 선생님이에요. 예, 차진수 선생님. 예, 건강히 오래오래 예, 사시면서 또 이 이수진 의원께서도 그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된 거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가슴 따뜻한 얘기입니다. 네. 2022년입니다. 코로나 전국이고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는 일이나 또 하고 싶은 일 올해 있으세요? 이제 제가 국회에서 조금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사실은 이제 남성 사계 시장에 가서 그 붕어빵 아줌마랑 한나절 동안 이렇게 수다 떨면서 앉아 있고 싶고요. 그다음에 남성 골목 시장에 그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좀 한없이 해보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당 일동의 1인 가구가 60%예요. 네. 최근에 고독사가 있었는데 예. 그분들 골목 지나갈 때 따라가서 한번 말도 좀 붙여보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흑석동의 고등학교 유치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악에 계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절차라서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교육감님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는 네. 거, 그거 꼭 해야 되고 예. 할 일을 굉장히 많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찾아가는 그런 동작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네. 아까 그 시장 상인들 또 시장에서 같이 붕어빵 먹고 싶은 이런 것들이 되게 소박하지만 요즘 주민들 또 우리 이웃들이 소통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할 수 없고 네. 소박하지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꼭 맞아요. 말씀 걸어주시고 네. 손 잡아주시고 이랬으면 네, 좋겠고요. 네. 고등학교 유치 뭐 잘 되겠죠. 네. 잘 될 거라 믿고 그간에 또 많은 노력을 해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동작 구민하고 네. HC의 시청자 여러분께 뭐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동작 구민 여러분, HC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제가 1년 반 동안 제 나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용기 내라고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하면 제가 힘을 많이 얻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그런 공동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HCN 특별대담 오늘은 이제 동작을 지역구 출신이시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군인권 보호관을 또 만드셨던 일, 또 사당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또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 현안 같은 것들 뭐 아주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이 의원님의 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셨고 꼭 그 체력을 키우셨으면 네.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센 언니, 센 캐릭터 그 마음 가지고 지역 발전도 또 국가에 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